한국 인구의 50%는 서울에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들이 서울로 향할 때 반대로 시골로 향한 가족들도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귀농 6년차 강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귀농 6년차 김태복입니다. 여기 오기 전에는 경기도 오산에 있었고요. 또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저한테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귀농을 하게 됐습니다. 집도 땅도 연고도 없이 찾은 산골에서 처음 농사일을 배웠다고 합니다. 첫 해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남의 집에 가가지고 품 판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당 받아가면서 생활도 하고 한 열흘 하고 나니까 막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손가락이 안 펴져가지고 이거 농사 짓기도 전에 병 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처음엔 직장에서 아등바등 일하며 맞벌이로 버는 것보다 농장 일이 더 나을 것 같아 귀농을 결심했다는데요. 그런데 귀농으로 얻은 이외의 수확이 따로 있었어요. 바로 귀농 2년 만에 낳은 요 귀여운 둘째 서진이인데요. 네가 좀 세워봐. 이거 세울까? 몸으로 이렇게 놀아달라고 할 때가 좀 종종 있긴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조금씩 더 커지니까 서리보다는 서진이가 이제 그런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안기고 뭐 매달리고. 예, 목마 태워달라고 그러고 간지럼 태워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주로 요구 사항이 있어요. 이제. 사실 부부는 막 귀농을 했을 때만 해도 둘째를 낳을 계획이 없었다고 합니다. 도시 살 때는 제가 독박 육아라 그러죠. 흔히 아빠가 뭐 8시에 나가서 저녁 8시에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일하는 시간도 직장인들 1년에 평균적으로 52주 이틀 쉰다 그러면 뭐 100일에서 130일 휴가까지 다 하면 그 정도 대부분 다 그럴 텐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해보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1년에 쉬는 걸 저는 일을 하더라고요. 거꾸로죠. 그러니까는 시간적인 여유는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지금도 그 직장 생활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둘째 가지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안 났을 것 같아요. 만일에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계속했으면 둘째는 100% 안 낳았을 것 같아요. 귀농 6년 차, 돈 벌러 들어온 산골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얻었다는 부부. 지영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귀농에서 알게 된 친구네랑 저녁 먹기로 해서요. 그 집에 놀러 가요. 태복 씨네 부부처럼 도시를 벗어나기 위해 봉화의 둥지를 튼 또 다른 가족이 있다는데요. 귀촌한 지 벌써 10년 된 주환 씨네 부부 역시 경기도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귀촌의 이유가 조금 달랐는데요. 아까 서진이가 이모 도토리 이모 그러더라. 너무 귀엽더라. 저번에 네가 구워다 준 도토리 보고서는 그 다음부터 혜정이 이모는 도토리 이모래. 어떻게? 이렇게 보니까 귀여워. 너희 하나 나와. 안 늦었어. 지금? 완전 좋아하실걸?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안 돼. 아이 삼촌 괜찮네. 내가 지금 둘째 나면은 야 걔 초등학교 20살 되면 나 70이야. 안 돼. 운동회 때 어떻게 달리라고? 엄마가 젊잖아 그 대신. 둘째 손이 많이 가는구나. 많이 가지요. 귀엽긴 한데 많이 가지요. 근데 어른들 동네 어른들이나 여기 지역에서 아시는 분들 만나면 우리 보면 맨날 둘째 나가 그래. 지금도 안 아직도 늦었다. 늦지 않았다. 그래, 자기가 젊잖아. 아, 나도 낳고 싶지. 아 정말? 형은 왜 둘째 안 낳았어요? 그냥 뭐 그때만 해도 애 키우는 게 되게 힘들다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내가 또
첫째를 낳았을 때가 나이가 30대 중반이다 보니까 그때 진짜 그런 생각 했다니까. 아, 얘를 20살까지 키운다고, 그러니까 내가 돌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50대 후반이잖아. 그러니까는 그때만 해도 50 후반 그러면 엄청 나이가 많이 느껴지는 거야. 그리고 그때까지 내가 경제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을까 이런 다 걱정을 하잖아. 그랬는데 지금 시골에 와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 이럴 거면 하나 더 낳을 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너는 만약에 너한테 선택권이 너 하자는 대로 하자고 아빠가 했었으면은 놓자고 했을 것 같아? 쫄랐을 것 같아? 너가 서진이 낳았을 때는 정말 약간 흔들렸어. 둘째를 낳아야 되나. 나도 둘째를 낳아서, 그러니까 둘째를 낳으면은 더 좋을까? 건욱이한테도 더 좋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조금 더 일찍 귀촌했더라면 둘째를 낳았을 텐데 하고 아쉬워하는 주환 씨 부부가 귀촌을 결심한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서였다는데요. 아니 당장 5살 때 온 이유가 그때 이제 약간 와이프도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 그 따돌림을 당하는 느낌이 든다 그러더라고. 자기들끼리 정보를 교환하고 같은 학원 다니는 엄마들끼리 그때 처음으로 부부싸움 비슷하게 했다고. 나는 무조건 시키지 마. 근데 혜정이는 오빠가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여기 살면 엄마들 세계는 그런 게 아니다. 도시에 사는 사촌이 딱 동갑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듣잖아. 선행학습이 걔는 고등학교까지 나간 거야, 선행학습이. 중1인데. 중1인데. 유치원을 다니는 5살 난 아들을 두고 학원을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다는 엄마 혜정 씨. 아빠 주환 씨는 그 모습을 보고 귀촌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보를 보잖아, 듣잖아, 보고 듣고 하는데 한 번도 부모랑 자식이 애들이 행복하다고 들어본 정보가 없어. 다 불행해. 부모도 불행하고 애들도 불행하고 부작용이 엄청 큰 거야. 근데 왜 그걸 해야 되는가? 근데 도시에 있으면 할 수밖에 없어. 나만 어떻게 안 해? 그렇지. 내 아이가 독재 될까 어. 봐 안 할 수가 없죠. 그럼 뭐 어떻게 우리가 환경을 바꾸는 수밖에 없지. 그래서 도시에서는 둘째를 낳는 것도 첫째를 키우는 일도 괴로운 일이 될 것 같았다는데요. 아이를 낳지 않아서 학생 수도 계속 줄어든다는데 왜 사교육비는 점점 늘어가는 걸까요? 서울에서 대학원까지 나와 대기업에서 일했다는 아빠 주환 씨. 끝이 없는 경쟁과 회사 일에 얽매여 가족과 보낼 시간조차 없었다는데요. 아이 역시 그 삶을 살게 하고 싶진 않았다고 합니다. 엄마들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유치원 됐을 때도 애들이 굉장히 많이 사교육을 했었어요. 그런 게 좀 되게 무섭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내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 전에 무언가를 많이 시켜서 보내지 않으면 학교에서 굉장히 뒤처지겠구나. 딱 하나 있는 아들, 커가는 기쁨도 느낄 여유가 없는데 둘째는 아예 열외였습니다. 친구들 중에 기러기도 있었고 그때 기러기가 한창 유행이었어요. 아이들을 조기 유학을 보내고 그 나이대가 저희 나이대거든요. 그런데 그 기러기를 보내놓고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만나면 왜 그렇게 하냐. 그냥 그러니까 뭐 한국에 있어도 사교육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 애를 많이 낳는 거는 정말 이건 공멸의 길이다. 우리도 망하고 아이도
충분히 서포터를 해줄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이 되게 컸어요. 그때 그냥 한 명만 낳고 그만 놔야겠다. 얘 하나도 제대로 키울까 말까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대책 없이 둘, 셋을 낳을 수 있을까 이런 그냥 막연한 걱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 살 때는. 네. 너 어제 초등학교에 왜 갔다 왔어? 어제 그거 선생님 얼굴 잠깐 보러 갔는데. 초등학교 때 선생님 왜? 그냥 졸업할 때 한번 간다 해서. 여기 시골에 내려와서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런 환경이면 애를 더 낳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왜냐하면 저랑 와이프랑 여기서 일을 같이 하고 있고 둘이 같이 있기 때문에 애를 낳아서 충분히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같이 육아를 하는 거죠. 평소에 저와 조엘은 이 카페 앞에 앉아서 생각을 정리하곤 하는데요. 이곳에 앉아 있으면 행복한 풍경들을 종종 마주합니다. 안녕. 어린이집에 있다 나왔어요? 아이고 안녕. 강아지가 똥 I don't know why, that's like one of my favourite things. It's something you never see in the UK. That's one of the cutest things, isn't it? Like in Korea though, it's like there's this gap. Especially, I notice this a lot. It's like you see a lot of the, you see that, which is not something you see in the UK. And then until they're like 25, it's like where are the kids between that age and 25? It's like you just don't see them. There's even a school track in as much as. Yeah. 그때 거의 밤 10시 반인가? 거의 밤 11시 다 돼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한 건물에서 이 교복을 입고 있는 거의 막 한 16살 같아 보이는 애들 한 10명 이렇게 내려와서 나온 거예요. 애들이 좀 늦게까지 노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그 친구한테 얘기한 거죠. 근데 그 친구가 노는 거 아니고 노는 거 아니다. 이게 저 위에 학원 있잖아. 3층에 1층엔 호프집인데 2층엔 뭐 PC방, 그 3층엔 학원이다. 근데 그런 교육 시스템 자체가 없는 영국에서 온 사람이 처음 보기에는 충격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초중고등학교 때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경쟁사회에서 너무 어렵게 살아왔고 대학 와서도 혹은 취업 장면에서도 너무 어렵게 살았는데 다시 대인관계, 특히 평생을 같이 할 애인이나 혹은 파트너를 구하는 것도 역시 한편으로 얘기하면 또 경쟁사회잖아요. 그럼 그 상황에서 다시 노력을 기울이는 일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일단은 굉장히 소진되기가 쉽고요. 만약에 운 좋게 짝을 찾았다 할지라도 아이를 또다시 그 환경에 말하자면 몰아넣는 거기 때문에 그때 경험하는 죄책감이라든지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죠. 결국엔 이 경쟁 구도에서 나의 결혼이라든지 혹은 동거, 아이의 출생을 막는 지점들이 많고요. 그러나 모두가 아이 낳기를 꺼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일찍 나오셨네요. 아니요, 지금 평소에는 6시 반에는 나와야 되는데 지금 좀 늦었어요. 이제 차가 곧 도착할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강남으로 출근하느라 새벽 6시 반부터 집을 나선다는 지연 씨는 워킹맘입니다. 정말 차가 안 막히고 계획대로 바로 가면 1시간 반 좀 넘고 1시간 40분?
차가 막히면 2시간 반이 걸릴 때도 있고. 감사합니다. 환승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몇 번을 갈아타시는 거예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지하철 한번 갈아타고 지하철 내려서 또 버스를 타야 돼. 편도 2시간 30분, 왕복이면 무려 5시간이 걸린다는 지연 씨의 출퇴근 길. 왠지 회사에 도착하기도 전에 녹초가 되신 것 같은데요. 이 정도 거리면 경기도 말고 서울에 집을 구해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들지만 지연 씨라고 그 생각 안 해본 건 아니랍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결혼 준비하면서 양가 부모님한테 상황도 안 됐었지만 금전적 지원 없이 저희가 스스로 자립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강서구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전세를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구해서 거주를 했는데, 회사가 또 양재로 옮겨지니까 회사 근처는 도저히 엄두를 낼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전세도 마찬가지고. 맞벌이를 하니까 일단 대출이라도 많이 받으면 이걸 갚아갈 수 있는데, 서울은 그게 자체가 안 되니까 수도권으로 넘어왔는데, 그러다 보면 또 직장하고 너무 멀어지고. 고민 끝에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의 새 식구의 보금자리를 마련했다는데요. 저 친한 친구가 5명 있는데 저하고 1명밖에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고 애가 있는 건 저뿐이에요. 예, 저는 원래 좀 애를 낳아서 풍족하게 키우는 게 어려우면 안 낳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어떻게 제 일을 가지고 계셨어요? 제가 우겼어요. 저는 아이를 많이 낳고 싶었고, 아이를 키우고 싶었고, 그냥 너무 이뻐요, 보면. 그리고 커가는 게 신기하고, 뭐 말 처음 시작할 때 뭐 그림 하나도 조금 뭐가 달라지고 뭐 이러면 되게 감동스럽고. 가위바위보. 네. 뭐야? 가위바위보. 엄마 이겼다. 엄마 먼저. 자, 이거 뭐야? 졌다고 울지 마라. 진 사람 울지 없기. 왕복 5시간 출퇴근해서 해방되는 일요일. 여기야. 오히려 주말은 거의 4시간을 못 갖고, 그냥 주말은 제일을 위한 날이라고 신랑이나 저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나 시민 나오면 어떡해? 쉬고 싶을 만도 한데 지연 씨는 딸 곁을 떠나질 않습니다. 7, 1. 원래는 저희가 그냥 어린이집에 늦게까지 봐주는 데가 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일찍 어린이집에 맡기고 퇴근하면서 아이를 찾아왔는데, 이제 아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막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아프니까 저희는 회사를 가야 되고, 친정엄마 보고 좀 와서 봐달라고 이렇게 횟수가 조금 잦다 보니까 애 어린데 이렇게 어린이집 너무 장시간 보내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친정엄마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평일에는 어머니가 케어하시겠다고 하면서 데리고 간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딸과의 생이별. 그러나 별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중 5일은 외할머니 댁에서 이틀은 엄마 아빠의 품에서 지내게 됐는데요. 덕분에 집안일은 아빠의 몫입니다. 아무래도 엄마랑 노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엄마랑 놀고, 저는 주로 살림 쪽으로. 놀아줄 때 같이 놀아주시면 되잖아요. 이게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그러면은 청소도 해야 되고 뭐 할 게 많은데 하루 종일 놀아달라고 하니까. 두 분 다 붙어서 놀아주기엔 시간이 부족하신 거예요? 네네. 새 식구가 오붓하게 밥 먹는 것도 주말뿐이라는데요. 사실 좀
골고루 먹여야 되는데 주말에만 데려오다 보니까 웬만하면 먹고 싶다는 거를 뭐 사주거나 해주거나 하는 편이에요. 봐봐요, 내 머리 맞아 센서 만들고 있다니까요. 생선 제이가 먹고 싶다고 했어요? 네. 국물도 한번 먹어. 제이님 그 반찬들도 그러면 다 남편분이 하신 거예요? 대부분. 제가 요리를 못해가지고요. 신랑이 배웠어요. 인터넷 보고 신랑이 그래도 본인이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꼭꼭 다 씻고 그 다음에 물 한 잔. 아이는 곁에 두어도 눈 깜짝할 새 자라는데요. 빨리 틀어줘요. 야. 네이버거 틀어달라 그래 아빠한테. 레이디버거. 네이버거. 나 신비아보다 늦었거든. 나중에. 자기 전에 신비 아파트 극장판 틀어줄게. 자기. 아 진짜로. 응? 자주 보지 못하는 사이에 제이는 자기 주장이 강한 6살이 되었습니다. 아니에요. 텔레비전 안 봐도 되니까 안 볼게요. 아니야, 일로 와. 제이 어디가? 안 봐도 돼요. 아니야, 보자, 일로 와. 틀었어. 제이야. 너 울어? 이제이. 알았어. 잠깐 엄마랑 얘기해. 쉬고 있을까? 주야, 내일이면 엄마 또 못 보는데 그래도 혼자 있고 싶어? 엄마는 너무 슬플 것 같은데? 사과 먹자. 엄마 사과 깎아줄게. 나는 사과가 안 먹어. 요즘 들어 부쩍 엄마 아빠에게 토라지는 일이 늘었다는데요. 제이 계속 이렇게 삐져있고 화내고 그러면은 엄마가 제이한테 어떻게 하겠어? 잘했어요 할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지? 응. 자, 얼른 화 풀자. 어떻게? 여기 앉아서 봐봐. 일요일 밤이 깊어질수록 제이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엄마 지연 씨. 행여나 이제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더 저렇게 아쉬운 마음에 저러는 건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하긴 해요. 어떻게 보면 첫 애고 또 아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또 많지 않으니까 간혹 이제 아이한테 뭔가를 알려주고 싶어도 이게 어떻게 아이를 좀 꾸지람이 되니까 또 그렇게 또 하면 또 마음이 아프니까 또 그렇게 못 잡아주고 넘어가고 막 이럴 때가 좀 많아서 그러니까 요즘 좀 그런 부분들도 빨리 아이를 좀 데리고 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건이 좀 잘 안 되긴 하는데 어떻게 좀 제가 계속 많이 붙어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언젠가 제이가 왜 나는 동생이 없어요? 물어봤다는데요. 엄마 아빠는 지금 그 질문에 대답해 줄 수가 없습니다. 월요일 아침 다시 헤어질 시간입니다. 제이 옷도 안 입히고 그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네, 지금 새벽에 옷 입으면 깨니까 보통 이렇게 안 껴봐요. 그냥 잠옷에다가 그냥 이불 덮어가지고. 네. 출근 전 제이를 외할머니 댁에 데려다 줘야 하기 때문에 꼭 두새벽부터 움직여야 한다는데요. 도로 위엔 벌써 서울로 향하는 차들로 가득합니다. 벌써부터 좀 정체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서울 거의 다 오면은 조금씩 이렇게 받아서 다 해요.
지금 몇 시인데요? 지금 6시 4분입니다. 아직 꿈나라 속인 제이가 깰까봐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조용히 뒤돌아서는 엄마와 아빠. 전화할게. 응. 다시 부부 둘만 남았습니다. 최소 3일 이상은 못 보는데 좀 이렇게 맡기고 자고 나오는 모습 보면 기분이 좀 어떠세요? 많이 짠하죠. 그리고 또 친정엄마도 이제 힘들 거니까 죄송한 마음도 있고 할머니 말도 잘 듣는지 또 월요일에 많이 피곤해하진 않는지 뭐 밥도 잘 먹는지 다 막 걱정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요. 같은 회사 직장 동료라는 지현 씨 부부. 오늘은 남편과 함께 출근한 덕에 출근 전쟁은 면했는데요. 남편이 출장 가는 날이면 다시 왕복 5시간의 여정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시각 할머니 댁에서 잠이 깬 제이는 유치원 등원 준비가 한창이었는데요. 제이야, 오늘 잠바 안 입어도 될까? 아까 그런 거 같은데요, 너무. 따뜻할 것 같아? 안 추울 것 같아? 네. 그래, 잠바 입지 말고. 추우면 잠도 다시. 딸이 주말 부모가 되자 친정 엄마는 인생 2번째 육아를 시작했습니다. 네, 손 잘 씻을 수 있죠? 펭수가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딸이 하는 소리가 엄마 우리도 키울 때는 어떻게 키웠어? 그래요. 아마 니네들이 컸지. 뭐 양육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시대 때는. 딸이 결혼을 좀 늦게 했는데 친구들 보면은 다 그런 직장을 놓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적극적으로 말은 못해요. 본인이 결정을 해야지. 점심시간, 지연 씨가 회사 근처 공원을 찾았습니다. 점심시간이라도 저만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딱 요 시간이 온전히 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더라고요. 운동하거나 보고 싶은 유튜브나 뭐 방송 보거나 근데 좀 혼자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점심시간에. 제이를 낳기로 결심했을 때 지연 씨는 아이를 키우면 부모의 삶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이 만들어지는 것이라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참 녹록지 않습니다. 근데 직장 정말 그만두고 싶진 않거든요. 나름 보람도 있고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 그리고 이런 직장 구하는 것도 제가 이제 퇴사를 하고 나면 어디 경력이 이제 단절되는 거니까 쉬었다가 다시 일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고 일단 초등학교를 지금 장모님 댁 주변에서 보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때는 무조건 남양주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출퇴근을 하면서 케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와이프가 직장 생활을 그만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죠. 막 낳으라고 장려를 하지만 막상 낳으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아동수당 그런 거 빼면은 온전히 부모가 져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힘든 거죠. 서울에서 집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 저도 실감하고 있는데요. 서울은 정말 살고 싶은 곳일까요?
아니면 살기 위해 모여드는 것일까요? 돼지 찾아주세요. 돼지 어디 있어요? 좀 찾아줘 그럼. 여기 돼지 있어. 부모님하고 시간 많이 보내지 않은 이상 엄마 아빠와 이렇게 친해질 수가 없는 것 같고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막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없으면은 참 힘들게 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야 저기. 이곳은 저와 안우의 단골집인데요. 제가 한국 음식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돼지갈비거든요. 근데 안우도 돼지갈비를 좋아하더라고요. 치워줄까? 그래서 안우랑 둘이 자주 이곳에 와서 저녁을 먹는데요. 오늘은 안우가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바로 스스로 고기를 구우려고 시도한 건데요. 근데 이렇게 안우가 고기를 막 이렇게 구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처음 한 거예요, 안우가. 보통 이렇게 절대 안 해요. 그냥 집게 가지고 노는데 이렇게 하지가 않아요. 신기하세요? 그러니까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 예,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예, 그죠. 얼마나 좋은 걸 해줄 수 있을까 보다 어떻게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는 부모의 행복을 먹고 자란다는 말도 있죠.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배운 낚시의 손맛. 동민 씨는 이제 그 즐거움을 어린 아들과 나누려 합니다. 잡았다. 우와, 뱅에돔이다. 배 버렸다. 배 버렸다. 배. 엄마, 시은이가 잡았다. 엄마. 뱅에돔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기 뱅에돔. 이거 봐. 뱅에돔. 빙의돔. 수연아 너무 아기 아니야? 너무 아기다, 그치? 근데. 빙의돔. 수연아 물고기 잡았네 아빠가. 아빠 더 큰 거 잡아줄게. 와. 아버지와 함께 했던 시간이 사는데 큰 힘이 되었다는 동민 씨는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둔 아빠가 되었는데요. 올해 2월 둘째 딸이 태어난 이후 4살 난 첫째 아들의 육아는 아빠 동민 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저와 안우처럼 동민 씨도 아들 시온이와 함께 출근 길에 나섰는데요. 근무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다른 직원분들은 지금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람들이랑 좀 1시간쯤 차이가 납니다. 차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것 때문에 지금 저는 다른 분들보다 1시간 늦게 시작해서 1시간 늦게 끝나는 걸로 지금 선택적 근로시간제라는 걸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윤이는 아빠 동민 씨의 회사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요. 안녕. 아빠 안녕. 다녀오겠습니다. 상생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이라는 이곳은 대기업이 부지나 건물 비용을 부담해 설치하고 대기업 근로자뿐 아니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녀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시설이라는데요. 회사가 마련한 이 공동 직장 어린이집 덕분에 육아에 대한 고민을 한시름 놓았다는 아빠 동민 씨. 동민님 이제 시온이 내려다 주시고 이제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출근하는데 한 3분에서 5분 정도 걸립니다. 네, 사무실까지.
아무래도 이렇게 어린이집하고 가깝다 보니까 좀 출근 시간 세이브가 많이 되죠. 그렇죠. 이제 데려다 주면서 바로 이제 출근하는 루트가 거의 시간 단축이 많이 됩니다. 24시간 365일 돌아간다는 제철소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동민 씨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다고 하는데요.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근로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 시간제 덕분이라고 합니다. 아빠의 유연한 근무 일정은 엄마의 육아 부담도 덜어주었는데요. 진짜 몰랐어요. 이렇게 아기가 밤에 많이 깨는지도 몰랐고 이렇게 3시간, 2시간마다 24시간 우유를 먹는지도 몰랐고 진짜 몰랐으니까 낫지. 알고 보니까 너무 많은 부분을 헌신해야 되고 그런 점들이 자, 근데 저희는 여기서 이제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왜 둘째를? 그렇죠. 첫째는 몰라서 맞죠? 첫째 키워보니 둘째는 엄두도 안 났다는 엄마 보미 씨. 이쁘게 잘라줘. 알겠지? 이쁘게. 우리 같이 먹을 거니까 반 잘라봐. 둘째 결심하게 된 것 역시 아빠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가사 본다며 그냥 여유되는 사람이 계속 빈 곳 찾아서 일하는 것 같아요. 뭐 만약에 첫째가 뭐 갑자기 심심해한다 그러면은 뭐 먼저 본 사람이 첫째를 보고 여유되는 사람은 음식하고 뭐 상 치우고 뭐 설거지하고 이런 거. 아빠가 일의 여유를 찾자 가족은 함께 행복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습니다. 그건 안 쪄줘. 안 쫄린다 그러면. 저희는 운 좋게도 이렇게 이 회사에 다니고 있고 더 이걸 좀 빨리 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쉽게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점점 더 이제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이 되어 가겠죠. 더. 그러면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수혜 받는 사람들도 더 늘어날 거고 아이 키우기에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